가입하셨나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추가 공급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모두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신청 안 하실 건가요? 네, 저는 투자를 하면 주식, 공제를 할 거면 투자조합 소득공제 이걸로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5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앞으로 자금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세금 문제 해답을 기록하다 세무법인 해안 김선동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막연한 세금 문제 해결한다. 세무법인 해안 이명윤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세금 보는 눈이 커지실 거예요. 세무법인 해안 정희정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5월부터 해가지고 소득공제 최대 40%까지 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정부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셨나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게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단 10분 만에 온라인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해요. 정책펀드로는 굉장히 흥행하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국민의 돈을 모아가지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거에 도관이 되겠다. 근데 그 도관에 국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일정 부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성장펀드인데 저희가 세무사적 관점이잖아요. 세제적 혜택이 뭐가 있는지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 상품이 납입액이 소득공제가 돼요. 납입액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건 납입하면서 동시에 확정 마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보통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거기서부터 이익이 창출되는 건데 납입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공제가 되니까 안전한 확정 마진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소득공제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세액공제랑 차이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세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세액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인 거고 소득공제는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과세표준, 즉 소득 금액에서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효과가 조금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소득공제라는 큰 혜택이 있는데 그럼 뭐 가지고 소득공제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면 근로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는 많아요. 그거를 종합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앞자만 딸게요.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6개가 종합소득인데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희정쌤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도 그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네. 계속 웃음이 터졌는데 회사님들, 세무사님들 다 맞아요. 공부하셨을 때 생각이 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온 김에 금융소득 한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요 혜택 중에 하나도 관련이 있는데 배당소득이 원래 15.4%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 9.9% 저율로 분리과세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1억의 수익이 나더라도 그 1억의 수익에 대해서 9.9%로 끝난다 이 말인가요? 그쵸. 990만 원만 내면 세금이 완납된다. 근데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1회 투자 금액 한도가 1억 원이고 5년 동안 총 납입 한도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재정이 함께 투입되면서 20%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보호해주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세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이 맞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소득공제액 1,800만 원을 한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한도냐 하면 3천만 원까지는 40%, 5천만 원까지 2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 세율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납입액에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총 납입 한도는 7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서 총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 적용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득공제 총 한도가 2,500만 원이니까 다른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면 그거랑 합해서 2,500만 원 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카드 공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8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1,500만 원까지, 왜냐면 합산해서 2,500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 한도니까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시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로소득자이시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셔서 신용카드 공제액이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굳이 매력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게 투자소득공제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소득공제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국민성장펀드도 5년을 유지해야 되고 3년 안에 뭐 환매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추징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투자소득공제랑 거의 유사해요. 투자소득공제에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사실이 3년 동안 유지가 되어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그 투자소득공제가 훨씬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죠. 3천만 원까지 100%, 5천만 원까지 70%, 그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2,500만 원 한도에 걸리지도 않다 보니까 국민성장펀드보다도 투자조합 소득공제가 세제적 측면으로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펀드이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을 물색해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투자적으로 조금 안정성이 있고 정부 재정이 20%의 손실을 방지해준다. 근데 이제 세제 혜택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국민성장펀드보다는 투자소득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투자조합 소득공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쯤에 추가 공급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모두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신청 안 하실 건가요? 네, 저는 투자를 하면 주식, 공제를 할 거면 투자조합 소득공제 이걸로 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3년 이내에 투자금을 이제 빼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당하는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5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사실 그 목돈을 이제 묶여두는 게 제 앞으로 자금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어쨌든 손실 보장을 20%까지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100% 원금 보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게 인기가 많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국민성장펀드가 세제 혜택은 쏠쏠한데 이 세제 혜택이 나에게 맞느냐는 개인별로, 자산별로, 소득별로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녕.